네, 문법 챕터 2 조동사 부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조동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동사, 여러분이 구문 독해할 때 그 주어 동사 할 때 그 동사 쓰는 부분 있죠. 그거를 이제 본동사라고 하는데 걔만으로는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의미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쓰는 보조하는 역할의 동사를 조동사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동사 안에서도 종류가 좀 다양해요. 일단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can, may, must, should 이런 조동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쓰는 do도 did 있죠. 걔도 실은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할 때 그 have pp의 have도 조동사고요. 수동태 만들 때 BPP, 그 비동사도 실은 조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조동사에 포함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애는 이제 이름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 모달 벌브라고 하는 이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달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형은 모드예요. 모드. 자동 전투 모드 할 때 그 모드거든요. 얘를 한국말로 했을 때는 양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드, 그래서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할 때 말하는 방식이나 분위기 말고 can, may, should, must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다른 분위기, 다른 말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냥 단순 시제로 쓰게 되면 뭐 현재 시제의 의미, 과거 시제의 의미를 전달을 하는 건데 조동사를 넣음으로써 이 모달 벌브를 넣음으로써 약간의 그 태도들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가능하겠다라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얘를 굳이 왜 쓰냐? 태도 드러내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뒷부분은 거의 그 조동사의 의미나 쓰임 위주라서 조동사의 일단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떠올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살펴본 모달 버브의 특징이에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can 동사 원형, will 동사 원형 하듯이. 하지만 have나 비동사 같은 애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달 버브의 특징, 뒤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 다음에 부정형을 만들 때 not 붙인 거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죠. can not, must not, should not.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 본동사와 달리 주어의 수나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들어봤을 거고요.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그 모달 벌브는 두 개를 연달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의미의 will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can을 두 가지를 다 쓰고 싶다면 will can이 아니라 will be able to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will have to 같은 형태도 있죠. will과 must를 다 쓰고 싶은데 연달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개념 정리할 때 여기 쓴 것부터 정리해 주세요. 일반적 특징서부터. 네, 첫 번째 조동사는 can하고 could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좀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 can의 의미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이제 능력의 의미인데 I can do it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일 때 can은 be able to로 바꿔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I can ride a bike.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그랬을 때 I'm able to ride a bike라는 식으로 바꿨어도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근데 우리는 좀 편한 걸 좋아하니까 can을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다음에 부정문은 can't 형태가 나와 있는데 cannot도 많이 쓰죠.
근데 얘는 그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로 쓰는 거. 그것만 좀 특이한 경우인 거고. 그다음에 I could swim when I was 6라는 식으로 내가 과거 6살 때는 수영을 할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be able to를 바꿔서 I was able to swim when I was 6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과거 시제일 때는요.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해냈다. 진짜로 그 일을 했다라는 의미를 쓸 때 could를 쓰지는 않고 be able to의 형태로만 쓸 수 있다랍니다. 예를 들어 the forest fire, 산불이 spread very fast, 굉장히 빠르게 퍼졌는데 지금 fire라고 하는 주어 뒤에 spread 하는 형태로 뒤에 s가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과거 시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였다면 s를 썼겠죠.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는데 we were able to put it out. put out 그러면 불을 끄다, 소화하다거든요. 불을 끄다라는 뜻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불을 the forest fire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냈다라는 의미라 could를 쓰지 않고 were able to. 그냥 could를 쓴다면 할 수 있었다. 정말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해냈다라는 의미로는 좀 뉘앙스가 약하다. 그래서 해냈다라는 얘기를 쓸 때는 과거에 이제 be able to를 골라 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will be able to 형태 쓰는 거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I'll be able to keep my promise. 네, 약속 지킬 수 있을 거야. 앞으로. 또는 I haven't been able to practice recently. 그래서 recently가 최근에라는 뜻이잖아요. 특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최근 뭐 몇 주 사이에, 최근 몇 달 사이에 쭉 연습을 할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쓸 때 우리는 have, pp와 같은 현재 완료를 쓰지요. 근데 현재 완료에 쓰는 저 have가 조동사예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그 can을 또 쓸 수가 없으니 be able to의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냥 연습을 못했다라고도 쓸 수 있는데 정말로 그게 가능하지를 못했다라는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굳이 be able to를 썼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can의 의미는 허가와 요청입니다. can I 이런 걸로 많이 쓰죠. So students can use mobile phones only in certain situations. 학생들이 이제 특정 상황에서만 휴대폰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허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는 be allowed to의 형태로 쓸 수도 있대요. 이거는 작년에 동아인 본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allow라는 말을 씀으로써 허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주어가 투부정사를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은 것. 박물관에서 사진 찍어도 됩니다. You are allowed to take a picture in the museu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이 의미일 때는 may로 바꿔 쓸 수도 있기는 한데요. 같은 의미이지만 may가 조금 더 격식을 갖춘 표현입니다. 해도 됩니까? 라는 의미기는 한데요. may가 조금 더 예의를 갖춘 표현이다. 그 정도.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성.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의미의 can이에요. 그래서 H 같은 경우는 anybody can make a mistake. 누구든지 실수라는 거 할 수 있지. 즉 이런 뜻이죠. 어떤 행위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논리적인 가능성인 거예요. 그래서 100% 일어난다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may보다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조건 100%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쓰기도 한데요. 예문은 Dogs can be very aggressive. aggressive가 공격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은 아주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죠. are처럼 dogs are sometimes very aggressive. 지금 are라고 현재 시제를 써요. 근데 현재 시제는 regularity라고 했었죠. regularity라는 말은 이 말이 사실이란 뜻이거든요.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건 그 명제가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sometimes를 넣음으로써 약간 그 빈도를 낮추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끔은 아주 공격적이다. 이 말을 걔들이 can be,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금 돌려 말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얘기를 돌려 얘기를 할 때 조동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강한 의문이나 이제 부정적인 추측이라는 말인데요. 보통 의문문으로 쓸 때 can this be true? 이게 사실일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의미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의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실일까? 궁금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겠냐? 약간 이런 의미일 때 씁니다. 의문문에서는. 다음에 부정문에다가는 형광펜 해주시고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강하게 부정을 하는 거죠. He's still alive? 살아있다고? It cannot be possible. 가능할 리가 없어. 죽었을걸?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이죠.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말이 이따가 또 나올 거라서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L 문장은요. He cannot be there 이라는 표현인데 지금 have pp의 형태를 조동사랑 같이 썼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he can't be there 이겠죠? 그럼 걔가 거기 있을 리가 없어 이거인데 have pp를 씀으로써 과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라고 추측은 지금 하는 건데 걔가 거기에 있다라는 일은 지금 일이 아니라 옛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have pp로 쓰는 거고요. 추측은 지금 하는 거라 can't로 씁니다. 그래서 he can have been there 그러면 지금 내가 추측을 하건데 걔가 과거에 거기 있는 거? 그럴 리가. He was here with me. 걔 여기 나랑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have pp 형태를 쓴다라는 것은 옛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을 리가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의 과거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추측을 할 때 그랬을 리가 없다. 과거에 라는 얘기를 할 때 can't have pp의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라면 그냥 cannot 동사 원형이고요. 옛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cannot have pp고요. 이 정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could인데요. 얘를 일단 3번 해보세요. can의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시제 일치를 위해서 씁니다. 단순히 시제 일치.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그냥 시제 일치하려고 can 대신에 could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she said that she could lend me her notes. 빌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건데 과거에 그런 말을 했고 과거에 빌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could 쓰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could를 보통 그냥 또 다른 단어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제일치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단어로서의 could. 그래서 현재 시제로도 쓴다라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 1번에 can보다 더 정중하거나 부드러운 표현이래요. can보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거. Can I have your address?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말인데 Could I have your address? 이거를 쓰면요. 조금 더 정중하고 나를 낮추는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을 낮추는 거. 또 혹시 가능하다면 약간 이런 맥락이. A는 주세요. 이런 뜻이면 여기 can을 썼을 때 주세요라면 could I 했으면 혹시 가능할까요?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you could borrow my book 이것도 너가 원한다면 원치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혹시 뭐 그러면 빌려도 돼 아님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조금 낮출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는 그 불확실한 추측이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an보다예요. can은 아까 뭐 anybody can make a mistake. 누구든 실수라는 건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였다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요. 근데 이제 can보다 조금 더 불확실하고 가능성이 낮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could를 쓰는 거예요. The phone's ringing. 여기 전화기가 울리네. It could be 탐일 수도 있겠다. 근데 누군지 모르죠. 화면에 이름이 뜨지 않는 이상 걔가 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아마 탐이지 않을까? 라고 조금 불확실하지만 추측을 할 때 쓰는 거. 아니면 there could be storms at this time of year.
올해 매년 이맘때쯤이면 처음이 왔던 것 같은데 올 수도 있을걸? 근데 잘 몰라. 왜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일기예보 그것도 아니고 기상청도 아니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맘때 떠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캔의 의미를 일단 네 가지로 봤는데요. 좀 크게 보면은 허가할 때 해도 된다, 할 수 있냐, 아니면 뭐뭐 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제일 크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능력까지. 캔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보시고 걔랑 다른 단어로서 이제 could를 쓴다면 정중한 표현, 확실성이 좀 낮을 때 쓰는 표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조동사는 may하고 이제 might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ight를 may와는 또 다른 단어로 좀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may의 첫 번째 의미로 이제 허가하고 요청인데 아까 can 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you may go now. 지금 가도 돼요. You can go now. 똑같은 말인데 may가 조금 더 이제 격식을 차린 말이다. You can go now 같은 말이지만 may가 약간 더 격식 차린 말. 그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응답을 할 때도 또는 질문을 할 때도 쓸 수 있죠. May I go to the bathroom? May I have your autograph? 뭐 뭐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는 대답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May I 하는 식으로 허가를 요청했을 때 그 C에 있는 부분은 부탁을 수락할 때 쓸 수 있는 대답들이죠. 그래서 yes you may 하고 간단하게 써도 되고 뭐 yes you can, of course you can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sure, 뭐 certainly요, 당연하죠, no problem 이런 식의 말도 가능하다. 또는 뭐 해도 됩니까? 근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no you may not 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요. 부탁을 거절할 때 I'm afraid you can't. 안 될 것 같아요. I'm sorry, but you can't.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거절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 뭐 no, you can't. 이것도 뭐 가능은 한데요. 너무 직설적이고 격식을 들 차린 표현이니까 약간 조심하자. 돌려 말해서 you may not이나 afraid you can't, or you can't 이런 식의 형태들은 괜찮다. no, you can't 그럼 가능은 하지만 너무 좀 이렇게 센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이의 세 번째 의미는 많이 들어봤을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추측의 의미입니다. 캔보다도 가능성은 낮죠. 그럴걸? 가능성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 take an umbrella with you. 우산 챙겨가라. 오늘 비 올지도 모른다. 근데 가능성이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죠. 30%도 안 되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챙겨와라. 아니면 his face is familiar. 얼굴이 좀 익숙한데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같은 학교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have PP 형태 썼죠? 과거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굴을 보니 익숙해요. 그래서 we may 하고 판단은 지금 내려요. 그런데 뭐에 대한 판단이냐면 과거에 같은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may 한 다음에 have pp의 형태를 쓰는 겁니다. 아까 can have pp 했던 거랑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옆에 may have pp 형태를 써서 과거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라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may have pp.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원인데요. 이제 약간 신한테 바랄 때 쓰는 말이에요. 네, 여기는 순서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may 한 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를 쓰고 보통 이거예요. 바라는 거니까. 기원할 때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may라고 하는 조동사를 먼저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 게 좀 특이하죠. 예를 들어 GM is go passed away yesterday.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May she rest in peace. 영면을 드시길.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겠죠. 아니면 may I never see him again. 다시는 그를 보지 않기를 뭐 이런 식이에요. 기원하는 내용은 뭐 사람마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겠지만 부디 뭐뭐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may라고 하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may 주어 동사 순으로 쓸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용 표현인데요. 여기는 별표해 주시고 얘가 중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고등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이제 구분하라고
그 독해 모의고사의 10번 같은 데에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런 문장을 써놓고 이거 관련해서 내용일지 물어보거나 무슨 의미로 썼는지. 첫 번째 있는 may well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마 뭐뭐일 것이다 하고 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요거 예시는 뒤에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may well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에 may as well이라고 해서요. as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럼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인데 대안이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하지 않는 수가 없어. 이런 의미일 때 쓴대요. 예를 들어 we may as well go home. 와, 우리 집 가는 수밖에 없겠다. There's nothing we can do here. 그래서 할 게 없네. 집에 가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may as well. 그래서 may well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may as well 그러면 이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의 의미라고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ight 아까처럼요. 3번이 may의 과거형으로 시제일치를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처럼 추측이나 가능성인데 여기도 may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에서 쓸 때, 가능성이 더 떨어질 때. I don't think so. 내 생각은 안 그런데, but you might be right. 뭐 네가 맞을 수도 있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아주 약하게, 아주 거의 그냥 10%도 안 되는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할 때 might라고 하는 거를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씀으로써 얘 기분 들썩하게 하는 거죠. 이 틀렸어라는 말을 대놓고 하면은 상처가 되니까요. 두 번째,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인데 이거는 아까 may have pp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may have pp랑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 may have pp 대신에 might have pp를 쓸 수도 있다. 의미는 비슷해요. 하지만 아까처럼 가능성이 더 낮은 상태죠. 가능성이 더 낮은 거니까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나 과거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특이한 경우가요. 이 might have pp를 쓸 때 하마터면 이럴 뻔했다.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닌데 까딱하면 그럴 뻔했다.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라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he might have been hurt. 다쳤을지도 몰라. He looks fine now.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하마터면 다칠 뻔했어. 하지만 지금 괜찮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can보다 may는 의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로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뭐뭐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 추측이나 가능성에 대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기원, may 주어 동사 요 순서가 하나 있었고 관용 표현 조심하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하면서 뒤에 문제 풀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본 조동사는 will입니다. 너무 친숙해요. 그래서 얘를 구구절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사용하는 거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I will be 20 next year. 내년이면 20살 때. Your mother will be happy if you visit her. 방문하면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요. 아니면 두 번째처럼 의지 나타낼 때. So we will do our best to keep the peace.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의 의지. 아니면 he won't listen to me. 걔 내 말 안 들을걸? 주어의 의지기는 하죠. 주어의 의지인데 안 할 거라고 하니까 거절이란 말을 쓰는 건데 의지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는 얘도 can이나 may처럼 조동사기 때문에 무언가를 허가를 바랄 때 쓰거든요. 보통 근데 의문문에 써요. 형사문에 쓰게 되면 거의 미래에 대한 얘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얘를 허가의 의미로 쓸 때는 보통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will you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Will you please state your full name? 이름 전체 다 대주시겠습니까? 요청할 때 쓰는 거.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적인 습성이나 뭐 경향을 얘기를 한다는데요. 뭐뭐이기 마련이다라는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So a good teacher will explain things clearly. 좋은 선생님이라면 뭐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일단 주어가 a good teacher잖아요. 그 부정관사죠.
저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은 선생님이라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지, 하기 마련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써요. 이거는 현재 시대로 바꾸어도 상관없겠죠. 일반적인 얘기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추측할 때 쓰는 말인데, 뭐뭐일 것이다라는 말은 그냥 will의 그 자체의 의미로 같고요. 그 may나 can보다 조금 확실하다, may나 can보다 확실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someone is at the door. 누가 지금 문 앞에 있는데요. There will be jail. 드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약속이 된 상태. 아까는 전화기 울리네. 3일 거야.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will을 썼으니까 오케이 오기로 했어. 아마 드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may하고 can보다 약간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쓰는 뭐뭐일 것이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would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 일치하려고 will 대신에 would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도 조금 더 정중하게 부탁을 할 때 will you shut the door? 문 닫아줄래? 가능하지만 would you shut the door? 혹시 괜찮으면 문 좀 닫아줄래? 라고 정중하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would like to 되게 많이 들어봤을걸요. would like to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인데 want보다 훨씬 정중하고요. 그래서 I'd like to라는 식으로 많이 질문을 시작을 하고요. 아니면 would you like to 하는 식으로 혹시 이거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의문문으로 쓰기도 하죠. 일단 would라고 하는 형태를 씀으로써 정중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will보다 약한 추측이요. will보다 약한 추측. 그래서 camping in the mountains, that'll be fun. 재밌겠는데 근데 아직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will하고 비교했을 때 좀 낮은 것이고요. 다른 아까 나왔던 could나 might보다는 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고르는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might야, 무조건 would야 이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음에 세 번째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별표해 주시고요. 그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제 would라고 하는 조동사를 쓴다는 건데 뭐뭐 하곤 했다. She would often take a nap after lunch. 걔는 점심 먹으면 낮잠을 자곤 했어.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주 반복을 했지만 현재는 더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고 이때는 이제 used to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I would take a drive in the countryside. 나는 드라이브를 가곤 했어. 이때 would를 used로 바꿔서요. On Saturdays, I used to take a drive in the countryside.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나올 때 추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will, 앞으로 뭐뭐 하게 될 거다라는 미래의 의미, 다음에 주어가 뭐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다음에 will you 하는 식으로 요청, 허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추측을 할 때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거가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말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선생님이라면 뭐뭐를 하기 마련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더라. 그 정도였습니다. 다음에 보려는 쉘인데요. 얘는 제일 기본 형태가 shall we dance예요. 요거 말고는 실은 자주 쓰지는 않아요. 현대 영어에서 자주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뭐 영국 영어에서만 아주 드물게 쓴다는데 아주 드물게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얘를 언제 쓰냐라고 한다면요.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의미예요. Shall we dance? 춤추실까요? 하는 거거든요. 제안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shall도 되게 정중한 표현이라서 춤추실까요? 추자는 뜻이 아니라 혹시 괜찮으시면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혹시 괜찮으시면 이라는 의미로 정중하게 나타내는 표현인데 지금 조동사들이 워낙 많아갖고 얘를 요즘에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What shall I do next? 내가 다음에 뭘 할까요? 이런 말인데요. 실은 이것보다 여러분 이걸 더 많이 들어봤을걸? What should I do next? 저 뭐 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shall의 과거 형태가 should거든요. 근데 우리는 should를 요즘 더 많이 쓰죠. 그래서 shall은 옛날 말, 요즘엔 보통 should를 쓴다. 하지만 특징을 좀 알아두자면 얘는 shall we 했던 것처럼요. 여기다 표시해주세요. 1인칭 주어하고만 같이 씁니다. shall we
What shall I do? Shall I? 이렇게 I나 위의 형태로만 쓴다 하고요. 다음에 shall, not의 줄임말로 뭐 shan't 쓴다는데 요즘 올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 shall.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익숙한 이제 must, should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must 같은 경우는 필요하고 의무이죠. 그런데 이때는 같이 쓸 수 있는 말 have to라고 하는 게 있고 이때의 필요나 의무는 굉장히 강하고 무조건인 것. 안 하면 뭔 일 나는 것. 그래서 A처럼 all members must obey the regulation. regulation이란 말도 일단은 규칙이고요. 이 obey라고 하는 말이 따르다, 준수하다잖아요. 그 모든 멤버들이 정해져 있는 그 규칙들을 must obey,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안 따르면 페널티 있는 거예요. 이 멤버로서 자격을 박탈당한다든지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뭔가 페널티가 있을 때 우리는 must를 씁니다. It's already 10 o'clock. 벌써 10시네. I must go now. 지금 떠나야 돼. 굳이 must를 쓴 이유? 내가 지금 안 가면 또 뭔가 페널티 있는 겁니다. 뭐 지각을 해서 벌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늦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벌칙을 받는 그런 상황일 때 must를 쓴다라는 것. 그런데 must는 다른 조동사와 달리 얘는 과거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have to의 형태를 사용을 하죠. 과거에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The book was boring, but I had to finish it. 아유, 되게 재미없었는데 끝내야만 했어. 안 끝내면 또 뭔 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만 must나 have to 같은 형태를 쓰더라. 다음에 조동사를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will과 must의 의미를 같이 쓰고 싶을 때 will have to 쓰는 얘기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If you failed the exam, 너 만약에 이거 떨어지면 you have to take it. 너 재수강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수강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will have to 형태를 쓰더라. 그런데 이 must는 또 특이한 게 must하고 have to가 똑같은 뜻이지만 얘네들의 부정형의 의미가 같지는 않아 갖고 의미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must not을 쓰면 이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You must not tell her the story. You mustn't tell her the story. 걔한테 그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드라마에선 꼭 얘기하던데. 근데 드라마에선 꼭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뭔 일 나죠.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얘기를 했어? 그러면 뭔가 저주에 걸린다든지 뭔가 뭔 일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must. 반면에 don't have to는 이제 불필요의 의미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 한다고 뭔 일 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런 의미로 쓸 때는 don't have to. 그다음에 이것도 2학년 때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건데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don't have to 말고 don't need to. 로 써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 need라고 하는 걸 조동사로 써서 need not의 형태로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need를 일반 동사로 쓰면 뒤에 to 부동사가 필요하고요. need를 조동사로 쓴다면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올 겁니다. So you don't have to tell her the story. You don't need to tell her the story. You need not tell her the story.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need가 조동사일 수도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ust의 두 번째 뜻은 그 추측에 대한 건데 얘는 틀림없어 라고 확신할 때 쓰는 말이죠. So she must be married. She's wearing a ring. 반지 봐. 결혼한 게 틀림없어. 등본을 떼본 건 아니지만 근거가 눈앞에 보일 때 must라고 하는 형태를 쓸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긴 또 특이한 게 이제 부정의 의미일 때는 앞에 나왔었던 cannot을 쓰더라. So that man can't be Tom. 제가 탐일 리가 없어. 그래서 must 추측의 의미일 때 반대말이 can't 또는 cannot이라는 것. 부정어들이 좀 특이하니까요. must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일 때의 부정어 조심할 거 돈에 붙어가 뜻 다르다. 다음에 추측의 의미일 때 부정형은 cannot 형태가 다르니까 조심하자. 뭐 이 정도요. 다음에 must의 마지막은 must have pp인데 have pp는 계속 반복하지만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must를 써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have pp를 써서 과거에 대한 판단인 거.
과거에 이랬던 게 틀림없다. He keeps yawning. 계속 아프만해.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밤샌 게 틀림없네. 지금 판단하건대 과거에 밤을 새운 게 틀림없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must have PP 형태를 쓸 수 있답니다. 좀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must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B 부분은 should인데요. should도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기는 한데 여기다 표시해 주세요. 사회적 관습이나 양심, 약간 도덕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안 한다고 페널티 그거는 아닌데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뭐 자식이라면 이렇게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should하고 이 ouught도 같은 말인데 이 ouught도 이제 중등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얘도 그 모의고사 할 때 자주 보게 될 애예요. 그래서 it's your fault. 야, 네 잘못이다. You should apologize to her. 네가 사과해야지. 사과 안 한다고 뭔일 나는 건 아니지만 너가 인간이라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사과하는 게 맞지? 라는 얘기를 할 때 should나 ought의 형태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should는 부정형이 should not이겠지만 ought는 부정형이 ought not to입니다. 왜냐면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부정형 쓸 때 앞에다가 나 쓰죠. 그래서 ought not to 동사 원형.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쓴다라는 거. 다음에 C 부분에다가는 별표해 주세요. 여태까지 그 have pp의 형태들이 많이 나왔어요. can have pp, may have pp, must have pp 나왔는데 이 should have pp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등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후회나 유감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요. 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요. You should have seen the show. 너 그 쇼 봤어야 됐는데 못 봤다는 뜻이죠. It was great. 야, 이거 진짜 멋있었어. 진짜 그냥 멋있었어. 그냥 훌륭했어. 너 이거 봤어야 됐는데 안타깝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should not have pp 형태도 많이 써요. 추가할게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인 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이미 저질렀던 거죠. 이렇게 점점점에 대한 얘기. 유감이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should have pp는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69쪽에 맨 위에 보시면 이제 should를 또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얘가 이제 must보다는 약하지만 앞에 나왔던 can, may, will보다는 또 꽤나 강하게 확신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she left hours ago. 걔 떠난 지 몇 시간 됐어? She should be home now. 지금쯤이면 집 갔겠지. 이런 얘기. 집으로 떠난 지 몇 시간 됐는데 아직도 집에 못 갔다 그럼 뭔 일 나온 거죠? 몇 시간 전에 갔어. 집이겠지. 뭐 이렇게 좀 확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요? 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맥락이 주어진 거를 보고 골라주시고요. 무조건 should야 무조건 must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용을 할 때는 가장 끌리는 애로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should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C입니다. 요것도 작년 저기 교재에서 나왔던 얘기는 한데요.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보기 전에 이 개념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 동사 원형을 언제 쓰죠? 제일 대표적인 경우 동사 원형을 언제 쓰나요? 무슨 문장에서 쓰죠? 무슨 문장의 종료할 때. 지난번 독해 모의고사 10번에 맨 마지막 문장이기도 했어요. 그 프로즌 프렌치 프라이 한 봉지 사가지고 다시 튀겨라 명령문이요. 동사 원형은 보통 명령문에서 씁니다. 왜 명령문에서 동사 원형을 쓸까 한다면 명령문의 의미 때문이겠죠. 당장 바로 그 행동을 해라 라는 뜻이요. Buy a bag of French fry. 해라. 바로 당장.
아니면 스탠드업, sit-down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명령문을 쓰는 이유는 바로 행동을 하라는 의미 때문이에요. 즉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그 형태 자체가 나타내는 메시지가 바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 행동을 바로 했으면 할 때 우리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거든요. 아래 상황 볼게요. 요구나 제안, 주장, 명령 다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런 동사의 다음에 대절을 그런 동사의 목적어로 쓰는 거예요. 대절을 하라고 요구하다, 대절을 하라고 제안하다, 대절을 하라고 주장, 명령하다라는 뜻인 거. 예를 들어 he insisted, 그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we should be more honest with each other. 우리가 서로 좀 정직해야 된다고, 지금보다 더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면 insist는 꽤나 강력한 주장을 얘기할 때 쓰는 동사인 건데 뭐뭐를 해야 한다고니까 조동사를 should를 썼어요. 그런데 should에 괄호가 쳐 있죠. 얘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hould를 빼고 he insisted that we be more honest with each other 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we be 이거 되게 어색해 보이죠? 근데 바로 우리한테 당장서부터 니는 더 솔직해져야 돼 라는 의미로 쓰는 문장이라서 should라고 하는 형태를 빼고 바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긴 새만 보면 되게 이상해요. we be, he be, she see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좀 이상해서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요. 옆에 대표 동사들도 보면요. 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recommend도 제안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니까. insist 주장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대절의 주어가 당장 그 행동을 하라고 요구, 제안, 주장, 명령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 일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당장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should를 빼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필요성이나 요구나 권고나 소망이래요. 얘들도 당장 그 일이 일어나야 해, 필요해. 일어나면 좋겠어, 저기 소망해. 같은 의미거든요. 대신에 그 단어가 형용사일 뿐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형용사라는 품사를 사용을 할 뿐인 겁니다. 예를 들어 뒤에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be on time. 우리가 제때 오는 거 필수야. 우리 무조건 제때 와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도 should를 생략하고 we be on time 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대요. 여러 가지 그 동사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요구나 이제 뭔가 필수라거나 명령을 하는 그런 단어들 뒤에 대절을 쓸 때 그 뒤에 이제 주어하고 should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데 R은 동사 원형이에요. 이때 should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동사 원형이 무언가 행동을 당장 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절을 하라고 요구하다, 대절하는 게 필수다, 대절하라고 명령하다라는 의미일 때 should를 제끼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용사의 대표들도 보면요. necessary, important, essential, vital 다 필수란 뜻이에요. 형태만 다를 뿐 다 필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제 감정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또 대절을 쓴대요. 대절하는 것이 surprising하다. 대절하는 것이 내추럴, 자연스럽다. 대절하는 것이 strange,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should feel that way 하는 식으로 쓰기도 한다. 근데 여기는요. 여기다 표시할게요. 일반적으로 should 없이 그냥 수시제에 맞춰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 2번의 규칙을 위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조동사 마지막이에요. 이제 좀 다양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앞에서 반복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A는 이제 used to. 이거 아까 뭐랑 같이 나왔는지 기억나나요? would, 맞아요.
과거에 무엇을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로요. 이제 would라고 하는 단어랑 비슷한 뜻입니다. So, Jill used to go jogging early in the morning. 걔 옛날에 아침마다 되게 조깅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안 하네. 이런 식의 의미요.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used to 또는 would의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AA used to 대신에 would를 써도 돼요. 그런데 B 봐요. There used to be a bus stop here. 여기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세요. There used to be. 얘가 좀 자주 쓰이는 템플릿이거든요. 뭐가 있었다. 한국말로 하면은 과거 시제와 같습니다. 뭐뭐가 있었다. 하지만 there used to be 형태를 씀으로써 있었고 지금은 없다까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여기 버스 정류장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 빵집이었는데, 옛날에 여기 모스크요. 백화점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there used to be 하는 형태를 쓰는데요. 이때는 would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would는 과거의 행동, 반복된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서만 나타내고요. used to는 과거에 반복된 행동, 습관 플러스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도 나타냅니다. 여기에 원래는 뭐가 있었는데 해준 썼나요? 그거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죠.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 키가 되게 작았는데 라는 식의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는 would는 쓸 수가 없고요. used to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 옛날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플러스 얘가 행동이냐 상태냐 요거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합니다. there used to be가 제일 많이 나오는 템플릿이라 표시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used의 부정문은 어쨌든 use가 일반 동사기는 해가지고 didn't use to의 형태로 일반 동사 부정문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투보 동사의 부정형으로 use not to의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의문문으로 할 때는 일반 동사의 특징이 있으므로 did 주어 동사원이요. did he used to come here every summer? 걔 저기 여름마다 여기 왔었나? 요즘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의미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답니다. 지금 여기 비상교과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셰프 1번을 보시면 I'm not used to living in the country 하는 형태예요. used to는 같은데 앞에 비동사가 있고요. 뒤에 living이라고 ing가 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위에서 봤던 used to하고 차이점을 찾자면 앞에 비동사가 있고 뒤에 ing가 있다는 건데요. be used to ing 형태를 쓰게 되면 무엇에 익숙하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다 뭐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시골을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때 be used to ing. 그다음에 이때 to가 전치사 to라 갖고 뒤에다가 명사의 형태를 쓰는 거를 조심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aspirin is used to reduce fever. 여기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같지만 앞에 비동사가 오는 건 뭐뭐 하곤 했다의 used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수동태와 투부정사의 be used예요. be used 사용이 된다.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는 목적의 의미죠.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열을 reduce 낮추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라는 게 사용이 된다. 이런 식의 의미. 생긴 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used to, be used to ing, 그다음에 그냥 be used to 부동사. 요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upgrade your grammar는 위에서 얘기했어요. B로 올게요. B는 이제 had better이랑 would rather인데요. 얘네들은 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소리입니다. had better,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얘는요. 옆에 보시면 상대방이나 자신할 때 충고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약간 명령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고 안 따르면 뭔가 페널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ust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요. should보다는. You'd better wake up now. 지금 일어나는 게 좋겠다. 안 그럼 지각이다. 페널티 있다는 뜻이죠. 다음에
will you have some ice cream?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했더니 I better not. 아니, 안 먹는 게 낫겠어. 근데 안 먹는 게 더 낫겠어. 나를 위해서 약간 이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 2번 우드레더 보시면 얘도 이제 뭐뭐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소리인데요. 얘는 옆에 보시면 차라리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F에 would rather A than B, B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A 하겠다라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 문장 보시면 I'd rather see a doctor, 의사를 보러 가겠다, than be sick all day, 하루 종일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병원 가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 would rather 쓴답니다. 이것도 의미에 따라서 골랐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도 아까 했던 애예요. 얘가 이제 조동사로 사용이 된다. 근데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보통 조동사로 쓰고요. 긍정문에서는 일반 동사로 씁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반 동사라면 need to 부동사죠. 조동사라면 동사 원형이고요. 그래서 아까 need not의 예시로 나왔던 거겠죠.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의문문도 막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보통 쓰고요. 긍정문에서는 일반 동사 I need to 부동사. 끝이에요.